자,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또 이제 개장이 7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도 자리해 주셨네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. 네. 바톤을 이어서 섹터의 어떤 부분을 추격할 건지 아니면 저점을 또 기다려볼 건지 한번 볼까요? 유창희 대표가 보시는 분야는 의류. 네. 오, 저번에도 의류 한번 하시던 것 네, 같은데. 이제도 한번 의류주 영업무역 한번 말씀드렸었는데, 네. 어쨌든 실적 시즌이고요. 뭐 의류주들은 이제 환율 영향을 좀 많이 받죠. 네.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호적이라 평가하고 있고요. 또 의류주들이 원재료를 구매를 하고 수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달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또 생산한 기지는 대부분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신흥국에 있기 때문에 그쪽 환율의 영향을 비용이 좀 영향을 받아요. 그러면 달러 때문에 또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비용 감소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어쨌든 최근 좀 많이 올해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쌀쌀해지긴 했습니다만 네. 가을 겨울 갈수록 옷이 두꺼워지고 여러 겹을 네. 겹쳐 입게 되고. 그렇죠. 그래서 좀 이제 단가가 비싸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는, 물론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만 네. 또 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시잖아요. 많아지기도 하고 또 어쨌든 뭐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 좀 계속 견인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동안 이제 OEM, ODM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관심 있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뭐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힐라홀딩스를 좀 주목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제 원래 제품 스포츠 의류 시장도 나쁘지 않고 좀 그게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골프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. 네. 이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 보여주고 있고 저는 솔직히 잘 못 느끼고 있는데 2030 세대가 지금 테니스 열풍이라고 합니다. 네네네. 그래서 이 테니스 유행도 계속 빙빙 도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요즘에도 뭐 가끔 건물 같은 거 보면 실내 테니스장이 있는 걸 몇 번 보긴 했었는데 네. 어쨌든 이제 그러한 테니스 관련된 용품들, 제품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. 주가도 보면은 뭐 크게 조짐이 없습니다. 진폭은 없어요. 1년 동안 거의 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환율 효과, 뭐 실적 기대감 이런 거 반영한다라면 약간 조정 시 저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. 그래서 뭐 박스권 하단 3만 원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, 전 단기적으로는 한 3만 8천 원 정도 선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의류 쪽으로 봐서 필라홀딩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, 정유미 사장 다시 또 네. 받았어. 뭐 저는 뭐 섹터. 정유와 화학에 꽂혔군요. 꽂혔는지 네. 갑자기 왜 문득 보였었는데 빈살만을 원하는 거예요? 네, 그러고 있어요. 저는 이제 국제 유가는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달러가 강한 상황에서도 국제 유가가 꺾이지 않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비축유까지 푸는데? 그런데도 안 빠지잖아요, 많이. 그렇죠? 국제 유가가 어제도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. 올랐을 거예요. 뭐 좀 84 왔다 갔다 불 하는데 정도 돼. 예. 달러가 이렇게 강하고 비축유까지 푼다고 저렇게 중간 선거용 멘트를 들이대는데도 네. 국제유가가 80불 밑으로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계절적 수요 있고 중간 선거 끝나면 저는 100불 갈 수 있다. 이런 좀 논리에서 네.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. 말 그대로 이제 국제유가는 요즘에 뭐 석유화학 제품이나 정유 제품의 어떤 수요, 뭐 가치 뭐 이런 측면보다는 산유국들의 이제 좀 정치적인, 지정학적인 이제 그런 공급적인 측면이 훨씬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결정 요인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혼탁해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이제 산유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제가 이제 뭐 중동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맨날 무슨 신재생 에너지 타령하고 탄소 문제하고 이러면서 원유의 생산과 어떤 가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탈원유화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좋게 보일 리는 없어요, 진짜. 네. 곱게 보일 리가 없죠. 저는 큰 의미에서 러시아의 그런 전쟁의 원인도 뭐 이것도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달러가 초강세 국면에도 꺾이지 않고, 그리고 원유 비축유도 전략 비축유도 한 100불 넘어가야 풀겠지라고 했는데 뭐 갑자기 뭐 80불대에 풀어도 국제유가가 80불 중반에서 크게 꺾이지 않고 있는 거는 네. 그 인플레이션 잘 안 꺾인다라는 의미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자극의 원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. 저는 이제 이런 좀 정치적인 카드를 쓴 이상
이제 11월 8일이죠. 그 11월 중순부터는 다시금 국제유가가 스물스물 100불을 향해서 슬슬 올라가지 않을까. 그 이후에는 딱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뭐 존재하지가 않아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유가가 반등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에너지. 네,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렇게 보면 정유주한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 이 또한 좀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좀 하나 이제 이런 좀 투자 아이디어고요. 아까 그래서 금호석유의 연이어서 네네. 역시 이제 S-오일, 네, GS, S-오일, 그리고 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바이오디젤 혼유에서 사용하는 JC 케미칼까지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어제 고개 살짝 든 상황이어서 좀 대형주에서 좀 종목 선택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야, 뭐가 뭐 몇 % 배당 준대더라 그러고 막 그래 덜컥 사지 마시고 정유주 쪽을 한번 선택지에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아까 거예요. 금호석유 했으니까 조중에 그래도 또 선택 집중. 저는 그래도 국제 유가의 유가의 좀 대표적인 이제 그런 정유주로 볼 수 있는 건 S-오일이니까요. S-오일. 상징적으로 S-오일 네.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구도일. 네, 네, 좋습니다.